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하다 보면 늘 벌레가 많이 발생하죠. 그 농장에 벌레 왜 생기는 걸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고민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요번 시간에 하는 강의의 요점은요,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벌레는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레들은 우리 인간과 공존, 또 공존하고, 또 여러분이 재배하는 작물하고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벌레들이 번식이 심하죠. 아주 번식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벌레 위장술, 그러니까 벌레가 위장을 하니까 우리 밭은 벌레 안 생겼어. 이렇게 이제 또 사람들이 안 뛰니까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밭이나 온실의 벌레의 발생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첫 번 시간 들으시면 됩니다. 벌레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래요? 벌레가 나도 먹고 살려고 태어났다고요. 자, 벌레는요, 고생대 대본기의 출현, 지금부터 4억 년 전에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때부터 지구상의 벌레는 시작됐다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자, 우리는 굳이 이것까지 뭐 깊게는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벌레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농장에 나오는 벌레들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해충들 중심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태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그림이 좀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무도 있고 이쪽에 뭐 작물도 있고, 그런데 여기 많은 땅 속에 사는 벌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풀숲이나 나무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벌레들이 있는데, 이 벌레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이제 먹이사슬 관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두더지도 있지만 또 이 속에 사는 벌레들이 또 자기들끼리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태계에 대한 거를 좀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성에서 이제 지구를 내려다보면 요새 뭐 드론 촬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농장은 하나의 그냥 아주 작은 점만한 겁니다. 즉 자연계의 대자연 속에 여러분의 농장은 일부분이에요. 이 자연 속과 농장은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건 큰 관점에서 보면 육상 생태계가 있고요, 수서 생태계, 해양 생태계 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농장은 어떻게 했어요? 육상 생태계죠. 자, 육상 생태계 중에서도요, 농업 생태계로 다시 조금 더 세분화하면 농업 생태계로 나눠집니다. 뭐 저수지 그런 거는 이제 또 수서 생태계, 이렇게 이 계곡이나 이런 데는 또 그런 수서 생태계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가 있고, 생태계를 이루는 이제 구성 요소들은 흙, 식물, 물, 미생물, 미소동물, 대형동물, 또 소형동물, 또 미소동물, 뭐 이렇게 크게 다시 나눠질 수 있고, 뭐 인간도 이런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적 요인들이죠. 이런 또 무생물적 요인들 뭐 이렇게 크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호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존과 공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사람도 모르게 아주 끊임없이 무수히 상호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쪽은 이제 미소 생물들, 큰 자연 생태계에서 보면 미소 생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해충들이라고 하는 것은 농장에 발생하는 게 뭐 이렇게 주먹만한 벌레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눈에 탁탁 띄고 그냥 바로 막말로 이제 때려잡아 죽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벌레들이
대형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1cm 넘어가는 것들 또는 뭐 5mm 좀 넘는 것들도 중형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약을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은 다 1mm 뭐 이런 크기 정도 때문에 우리가 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여기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이제 다 이 순환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요, 이렇게 먹고 장을 통과해서 배설되겠죠. 그런데 이제 배설되는 것에는 미생물들이 관여해서, 분해를 또 많이 하고요. 아주 또 미세하게 또 분해를 하고 미생물들 도움을 얻어서 그 분해된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작물 뿌리 쪽에서는 상당히 양분으로 흡수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벌레의 똥이 차지하는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질 비료 뭐 이런 것들을 양분을 투입할 때 미생물을 꼭 요새 이제 전국 농업기술센터마다 미생물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양분을 흡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확실히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 상당히 크죠. 자, 벌레들이 이 번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나방류들은 최소 알을 낳아도 한 100개 정도 낳고요. 많이 나면 뭐 8,000개. 보통은 뭐 1,000개, 뭐 600개, 800개 막 이렇게 종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번식이 많으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0마리 2,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면 2,000개가 다 부화돼서 다 100% 생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죽는 건 자연 사망률도 있고요. 병 걸려서 죽는 것들도 많고요. 또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농약 살충제를 살포하면 또 뭐 순식간에 다 죽겠죠. 요거는 이제 농장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적들이 있죠. 이 천적들도 엄청난 역할을 해요. 제가 천적편에서 따로 이런 것들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는 이제 뭐 물리적 영향으로 뭐 강한 태풍이 왔다든지, 뭐 비바람이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 영향으로 강한 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강추위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망도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 우리 여성분들이 벌레 그러면은 상당히 뭐 우악하고 뭐 혐오감도 일으키고 도망 많이 가고 그러죠. 사실은 벌레는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벌레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 편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번데기 같은 건데 애기였을 때 엄마 아빠가 번데기 맛있는 거야 하고 주면 아무 의심 없이 먹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성인들은 이 번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죠. 그러나 접하지 못한 분들은 번데기 하면 더럽고 혐오스러운 걸 어떻게 먹냐, 이제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벌레가 살아가는 생존 전략 중에 아주 뭐 극히 일부분 얘기인데요. 위장술이 좀 뛰어나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좀 흉내내기 어려운 정도의 얘기예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적에게 이제 위험을 준다거나 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색과 똑같이 이제 보호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또 적이 가장 싫어하는 색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색 같은 경우는 작물 잎사귀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 이제 연령대가 높으니까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벌레가 있는데도 잎사귀 색깔과 같으니까 잘 확인을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또 벌어집니다. 이 사진은 16쪽에 지금 보시면요, 산호랑나비 애벌레예요. 뭐 보시기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쁘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도 있고, 징그럽다 아니면 좀 혐오스럽다,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관점들이 다 달라질 텐데요.
이 녀석은 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까? 이건 뭐 얘한테 물어보면 답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벌레하고 대화 안 되니까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추정할 뿐이에요. 적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이 덩치 큰 벌레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새들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전무늬 패턴이 있는 것들은요, 여기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기생벌들이나 또는 기생팔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방어 어떤 관점을 좀 띌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무늬 패턴들이 인간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벌레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어떻죠? 화장을 하죠. 사람은 화장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화장하는 건 잘 보이려고 또 자기 만족감에 의해서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는데 벌레가 이제 화장 진하게 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벌레들은 화장 냄새 싫어하거든요. 벌레가 발생하는 원인 밭에 어떻게 발생을 할까? 이제 잠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밭이나 하우스에 해충이 발생하는 이유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연환경하고 밭이나 하우스들은 이제 거의 붙어 있어요. 이제 외부에서 경작지 주변에서 날라와서 발생이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흙 속에 있다가 활동하는 경우, 즉 벌레 최초 시작은 또 벌레가 살아가는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땅 속에서 있다가 이제 봄이 돼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응애 같은 경우는 사람 몸에 붙어서 농장 입구 쪽에서 발생했는데 저 뒤편에도 발생하고 뭐 이래요. 근데 얘들은 이제 0.1mm 또는 이제 다 커봤자 0.5mm 정도 되는데 이 작업자 바지나 소매 이런 데 붙어가지고 옮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물이 이제 시작할 때는 육묘장에서 이제 오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벌레들의 알들은요 작물 조직 속에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0.1mm 그러니까 벌레 알이 있어도 사람 눈으로 절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외견상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고요. 좀 더 이제 해충별로 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기초 1편으로 시작해서 2편, 3편 쭉 진행되니까 이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